지난주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의 제2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확정지었습니다. 투자되는 금액은 170억 달러로 우리 돈 약 20조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삼성전자를 유치하면서 엄청난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향후 삼성전자에 약 8조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알려졌습니다. 8조 원은 작년 삼성전자가 한국에 낸 세금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세금 퍼주기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삼성전자에 대우를 해주는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관계자는 미국 현지의 이런 논란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유망 기업, 특히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현지에서조차 퍼주기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제2공장 투자를 통해 연방정부의 반도체 프로젝트와 지방정부의 재산세 환급 용수, 전략 등 간접 인센티브까지 미국 현지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약 40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테일러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사용할 공장 부지의 재산세를 첫 10년 동안 92.5%, 이후 10년 동안 90%, 다시 10년 동안 85% 각각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지난 9월 결의했습니다. 테일러시 독립교육부도 3억 1,400만 달러, 약 3,740억 원에 달하는 교육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텍사스 주정부는 텍사스 산업펀드를 통해 삼성전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7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등 세금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 외에 연방정부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미 연방의회가 반도체와 5G,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총 2,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미국 혁신경쟁법을 지난 6월 상원에서 의결한 뒤 하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법안이 이대로 하원을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반도체 산업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명목으로 39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 투자 건별로 최대 30억 달러 약 3조 6천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출장 중이었던 지난 19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고위 인사들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반도체 설비, 장비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삼성 모시기에 나서는 것은 경제 실리와 국제 정치, 안보 패러다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제 실리 측면에서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기자회견 당시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설립으로 기술 분야에서 2,000개 이상, 건설 분야에서 최소 6,500개, 간접적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어올리는 장면은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라는 말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안보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으로 전 세계에 각인됐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장악한 국가 간 경제 패권과 군사 패권을 준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현재 뜨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슈퍼컴퓨터는 민간과 군이 모두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더 고성능 칩을 쓰느냐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삼성의 미국 투자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반도체 투자와 비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도시바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에게 그냥 넘어간 것인데 한국이 뭐 어마무시하게 이상한 나라는 아니지만 신용할 만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기밀 정보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리고 있어요. 외교 문제도 이 상황에 연루되어 있을 거야. 독도 문제도 이 투자건으로 인해서 유리해진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쇼핑 시즌 물류난 해소에 노력한 삼성전자 등 주요 소매업체 및 소비재 생산기업 등의 CEO들을 격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최악의 물류난이 연말 쇼핑 시즌 대란으로 이어져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상황을 해소하는 데 노력한 기업들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만이 초대됐습니다.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유통병목 해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던 최경식 삼성전자 북미 총괄이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 지출이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면서 초기 추산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지난해보다 거의 3분의 1이 늘었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참석 CEO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물류난 해소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최 총괄은 삼성은 미국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경제 이슈가 집권 1년차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각종 제조업 생산 체질을 비롯해 장기화 양상을 띠는 경기 침체가 내년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2024년 차기 대선 후보에 다른 주자를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손절론으로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ABC 방송과 함께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1%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3%에 달했습니다. USA 투데이가 지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38%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심화되던 지난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CNN은 성인 2,11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 및 공화당 성향 무당파 6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지난 8월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이후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아프간 철군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정부의 가장 끔찍한 무능의 표출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13명이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후라산의 자살 폭탄 테러로 숨진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행사장 앞쪽에 13명의 자리를 비워놨다고 했으며 이날 주최 측은 이 의자들 위에 각각 성조기와 추모꽃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반증하듯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지금부터 다음 대선 후보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대선 차기 유력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불화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백악관은 곧바로 갈등설을 일축했지만 집권 초기 대통령과 부통령 측 간의 알력이 표면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과 취임 초기만 해도 관심의 집중 대상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 된 데다 79세의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유력한 차기 주자로서 조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은 탓인지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월 국경 이민 문제 전반을 떠맡은 해리스는 6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중남미를 방문했을 당시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남미 주민들을 향해 미국에 오지 말라고 발언했다가 트럼프식 발언이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철군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던 지난 8월 해리스 부통령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하게 웃었다가 구설에 올랐으며 지난 5월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손을 바지에 닦아 외교 결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잡음이 고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견제설이 나온 것처럼 자칫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낼 경우 바이든 측근들로부터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그간 신중한 행보를 해온 것이 고령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견제받지 않도록 몸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세를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유력한 대안으로서 해리스 부통령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외국 기업에서 유일하게 삼성만 초청하는 등 아주 긴밀한 협력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 패권을 장악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